그런데 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우리가 야, 거기는 돈 떼먹는 데고 그러잖아요. 이 부패한 데고, 특히 이 박용진 의원의 그 난리. 그래서 그 유치원 카드를 가지고 무슨 성인용품을 샀는 애, 명품백을 샀네, 하는 이 난리 법석이 나서 그냥 국민들이 다 뒤집어진 거죠. 자, 그런데 도대체 이 사달이 왜 났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도대체 그들은 그렇게 부패한 집단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프레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합법적이었는데 이게 불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는데요. 자, 여기에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립유치원의 재원아수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그래서 44.8만 명이에요. 44만 명. 여기는 50만 명. 이렇게 된 거죠. 요거는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숫자예요. 그래서 여기 17만 명, 12만 명, 17만 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쭉 파란색 같으면 거의 없죠? 0이란 말이에요. 공립유치원 빵! 없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60년대, 70년대, 80년까지 이렇게 된 거죠. 여기도 사립유치원도 거의 2만 명, 3만 명 수준,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대부분 뭐였냐면 미술학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유치원이라고 하는 거는 2대 부속, 중대 부속 유치원 이런 데들만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급등을 하죠, 이게. 급격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언제부터냐? 1981년부터예요. 이때 대통령이 누구냐? 전두환입니다. 전두환, 이순자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새마을 유아원 그런데 시끌벅적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이 군사정권이 집권을 했어요. 집권을 하고 나고 보니까 자, 모든 면에서 이제 북한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모든 면에서 다 북한보다 좋아진 거예요. 북한보다 안 좋은 게 있어요. 그게 유아교육인 거예요. 북한에는 모든 아이들이 공짜로 다 유치원을 다니는데 남한에서는 유치원 가는 애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아주 부잣집 애들은 이대 부속 유치원, 중대 부속 이런 데를 다니고 보통 애들은 동네 골목에 미술학원 다니고 아니면 무슨 교회 부설 이런 데 다니고 이런 거죠. 네. 그것도 사실은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은 데들이었던 거죠. 왜 이랬었나 이때. 참, 그런데 이거는 안 되겠다. 북한처럼 좀 유아교육도 많은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닐 수 있게 만들어주자. 라고 하는 정책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북한과의 경쟁이라고 하는 구도 속에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여러분 아시죠? 김재익 수석이 들어와서 극도의 긴축 정책을 펴지잖아요. 그 돈은 쓸 수 없어요. 그러면서 돈을 써야 돼. 극도의 긴축을 하면서 또 동시에 교육 예산은 늘려야 된다. 그럼 어떡할 거냐? 자,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부모가 유치원 보낼 수 없는 데만 정부가 국가 돈으로 뭔가를 하자. 그리고 부모가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데 도시 지역은 전부 민간에다가 맡기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 유치원 설립 기준을 자유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 정식 유치원, 그러니까 2대 부속, 중대 부속 이런 유치원들은 다 자선 사업이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자선 사업인 겁니다. 일반 학교 법인하고 똑같이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을 설립해서 정부에서 정식 허가를 받아가지고 유치원을 하게 되려면 그거는 자선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누구도 할 수 없다, 이거는. 민간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학원 하듯이 하자. 학원 하듯이 하는데 다만 시설 기준이라든가 교사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거는 정식 유치원
틀을 갖추자. 다만 돈에 대해서는 그거는 학원과 같이 취급을 하자.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미술학원, 뭐 태권도 학원, 뭐 이런 데들이 이제 유치원으로 전환을 했고, 그 이후로 수많은 유치원들이 또 새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이런 과정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사립 유치원들은 다 기본적으로 운영 방식이 자영업 방식이에요. 자영업 방식이라는 건 뭐냐? 동네 의사들하고 똑같은 거죠. 동네 의사, 약국 이런 데하고 똑같은 겁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환자가 돈을 내면 그 환자가 내는 돈이 환자의 의료에만 쓰여야 되느냐?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주인 돈인 거죠. 주인인 의사 돈인 거죠. 마찬가지로 유치원에 돈이 들어오면 그거는 유치원 주인 돈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십 년간을 이어져 왔고, 그리고 유아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의 눈이 높아지잖아요. 부모들의 눈이 높아지니까 그 높아진 눈에 맞추기 위해서 무슨 몬테소리라든가 발도르프라든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연 생태 숲 유치원이라든가 온갖 것들이 다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들도 많이 갔고, 그리고 방학 때마다 그렇게 연수들이 많았어요. 네. 유치원 원장들이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발전해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2012년에 이명박 정부 때 생겼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본격화됐죠. 자, 이거는 뭐냐? 자, 5세 아이부터 무상이다. 그래서 1인당 29만 원씩을 바우처로 지급을 했어요. 나머지는 차액은 부모가 부담해라. 이렇게 하면서 유아교육도 무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첫 발을 내디뎠죠. 자, 그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이걸 하면서 이제 사립유치원의 국공립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정부 돈 받았으니까 이제 국공립하고 똑같이 해. 라고 해서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것의 명분은 유아교육 수준을 높인다는 게 명분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는 뭐냐? 획일화죠. 모든 유치원을 다 똑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게. 국공립하고 똑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과정 중에 가장 다양한 데가 사립유치원이었거든. 유치원마다 너무 달라서 부모가 선택하기가 골치 아플 정도였는데, 이제 어디 가도 비슷한 상황으로 점점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죠. 또 동시에 유치원의 살림살이는 학교 법인하고 똑같아야 돼. 그래서 학교 회계라고 하는 가상적인 개념이 유치원에도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가 낸 돈, 또 정부가 바우처로 학부모를 통해서 지급한 돈은 사적인 용도로 쓰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죠. 비유를 하자면 보험공단에서 동네 병원한테 준 돈은 그거는 원장이 한 푼도 월급 말고는 한 푼도 갖고 가면 안 돼. 그거 가지고 명품 가방 사면 그거 횡령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받을 때마다 이 사람들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범죄자가 된 거죠. 범죄자가 된 거죠. 그러면서 근데 이분들이 꽤 돈이 있는 분들이에요. 유치원을 만들었을 정도면, 왜냐하면 유치원 부지, 뭐 건물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한 4, 50억은 돼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야. 문 닫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폐원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왜 그런 욕을 먹어가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냥 폐원을 못하게 하는 거죠. 학부모들이 폐원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원하는 숫자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고 있고, 폐원을 허가를 하면 아마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사립유치원들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재정 전액을 학부모에게 분배하자. 그리고 공립이든 사립이든 어디든지 선택을 하게 해주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33만 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립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은 부모의 선택을 받아야만 그 33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바우처 금액을. 그런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공립도 마찬가지로 하자. 공립도 정부에서 직접 돈 주지 말라. 학부모가 바우처를 가지고 선택을 하면 그러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네. 자, 그래서 공립도 그리고 바우처로 운영을 해라. 정부 돈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학부모의 돈을 받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우처 금액은 실제 학부모 돈이라고 법원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우처 금액을 어떻게 하는 것은 이건 횡령이 아니다 라고 법원이 판결로 인정을 했죠. 왜? 학부모에게 정부가 준 거니까.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공립도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학부모의 선택을 못 받은 공립이라면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질 거 아니에요. 적자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럼 문 닫아라 그러면. 그런 유치원이 도대체 왜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 학부모가 원치 않고 아이들이 원치 않는데. 이런 거죠. 그리고 공립이든 사립이든 교육과정 또 유치원을 운영하는 그 자유는 최대한으로 허용을 해줘라 라고 하는 이런 거를 제가 이 책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국공립 유치원 지원 방식은 법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유아교육법 제24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상이 원칙입니다. 지금은 33만 원만 주고 있지만 어쨌든 무상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무상의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법이에요. 지금 국공립의 유치원에다가 지급하는 방식은 사실은 불법이죠. 사실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방식, 또 스웨덴과 노르웨이와 네덜란드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이런 방식이 법에도 맞는 방식이고 학부모와 아이들에게도 더 좋은 방식이죠. 다만 교사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방식이죠.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아왔던 그 삶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 그런데 이게 재정적으로 아까 이미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의 구조를 보더라도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지방재정 교육재정교부금, 그러니까 교육 예산의 총액인 거죠, 기본적으로. 저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우리나라 내국세 총액의 21.9%인가 딱 픽스가 돼 있어요. 내국세가 늘어나는 한은 교육재정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돼 있어요. 학생은 줄어들어요. 학생은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교육 예산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우처 방식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돈이 늘어나고 학생 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스웨덴의 유치원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책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제가 드러났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자, 이 학교, 스웨덴의 한 유치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유치원에 4개 반인가가 있는데 그 중에 1개 반은 이동식 유치원이에요.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면 스웨덴 유치원은 아침 6시 반부터 저녁 6시 반까지 12시간 합니다. 공립도 같아요. 네. 공립도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중에 1개 반은 버스를 타고 돌아다녀요. 이동식 유치원용 버스를 아예 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버스를 타고 아이들이 온갖 데를 돌아다니면서 눈 오면 뭐 썰매 타고 여름에 날 밝아지고 그 숲이 좋아지면 숲에 가서 놀고 하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공립 유치원이 이렇게 해요.
자, 우리나라 공립유치원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이런 걸 합니까?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그런데 여기는 선택을 받아야 되거든. 사립하고 공립이 똑같아요. 네. 다만 설립자가 누구냐의 차이만 존재할 뿐이죠. 또 여기 보면 웨스테르순드시의 거기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는 거를 제가 여기 따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웨스테르순드 지자체 유치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연중 월요일 금요일까지 6시 반에서 저녁 6시 반까지 12시간 문 열어놓고요. 그리고 필요할 경우는 24시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이게 공립유치원이에요. 이렇게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무상교육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 옳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도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 교육 예산이 그렇게 늘어나는데 우리나라는 교육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더 획일적인 거예요. 지금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계속해서 무상교육의 범위가 늘어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공무원들의 학교에 대한 통제가 늘어나요.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학교 가면 자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깨울 생각도 없어. 왜? 선택을 받을 이유가 없거든. 그냥 뭐 자건 말건 내 월급은 다 나오는데. 유치원도 이제 그렇게 돼 갈 판인 거죠. 지금처럼 가게 되면 유치원도 중고등학교의 교실 붕괴 현상 그런 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좀 틀을 바꾸자. 그래서 학교에다가 교사들에게 정부에서 직접 돈을 주지 말고 학부모에게 주어서 학부모가 공립이든 사립이든 선택을 하게 하고 그 공립, 사립, 유치원 뭐 이건 학교도 다 똑같습니다만은 이들에게 교육 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그 자유를 허용을 하자. 그러다 보면 온갖 실험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학교에서. 온갖 우리나라의 사정에 맞는 교육 과정들이 등장을 하게 되겠죠. 학교마다. 그중에서 내 아이에게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부모가 선택을 하면 된다. 마음이 선택해 하라. 라고 하는 제목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